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클래리티 표결이 연기된 직후에 쏟아졌던 긍정적인 신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리티를 짧게 요약해 본다면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판정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입법 전문 매체인 펀치볼이라는 매체에 따르면요. 결국은 민주당이 클로처 법안 만약에 표결을 강행한다면 이거 전체 다 망쳐버릴 거야. 망칠 수 있어. 라고 경고를 했었고 다수당인 공화당은 눈을 깜빡였다. 눈을 깜빡였다는 거는요. 약간 쫄았다.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상황을 플로우를 한 장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공화당이 분명히 일단 클로처 표결까지 가자라고 선언을 했었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선 아직 합의가 안 됐다. 더 수정을 해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공화당이 그래도 표결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반대 의원들을 표시를 해라. 그 기록만이라도 남겨서 뭐 여러모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판에 민주당이 표결 강행하면 오히려 클래리티 전체를 폐기시킬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좀 강하게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지도부들이 일단은 9월로 미루자 눈을 깜빡이면서 뒤로 물러났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이고요. 그래서 신락 같았던 8월 달의 표결 확률은 현재는 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게 한때 6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아예 0%. 8월 달에 해결은 이제 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사실이 미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연기된 직후에 두서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 관련 말을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일단 코인니스에 나온 속보부터 살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코인 시장 장악을 원하지 않는다. 뭐 원래 했던 얘기긴 하지만 그냥 맥락 없이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뒤이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은 이제 큰 흐름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결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결제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뭐 현금을 안 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개만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윤리 조항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공격받았던 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돈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등등 많은 발언들이 하필 또 연기된 직후에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몰랐으니까 이렇게 맥락 없이 쏟아지는 발언들이 왜 나오고 있지? 누가 코인에 대해서 물어봤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 인터뷰의 이제 실체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코인 관련 인터뷰가 전혀 아니었고요. 굉장히 큰 인터뷰였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의회 전문 매체 펀치볼에서 그것도 창립자가요. 트럼프 대통령을 2026년 중간 선거를 주제로 해서 인터뷰를 굉장히 길게 했었더라고요. 8월 7일자로 백악관에서 한 인터뷰였고 큰 주제는 중간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는 메인 주제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나왔던 주제 자체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뭐 세이버 아메리카 액트라든지 이란 문제라든지 인사라든지 또는 AI라든지 굉장히 굵직한 주제들로 시작을 했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코인까지 넘어왔을까? 제가 한번 파헤쳐 봤거든요. 이게 물어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말을 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건지 저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근데 처음에 보니까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가 인터넷보다 클 수 있다. AI는 뭐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가 석유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우리는 전력을 더 확보해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고 이 얘기가 나오다가 드디어 코인까지 넘어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자가 물어봤던 질문에 코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경쟁하면서 코인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질문이 추가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로 해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 조항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이제 공격을 받았으니까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이 윤리 조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펠로시 전 하원 의장 재임 때는 왜 말이 없다가 왜 나만 갖고 그래?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민주당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 이거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윤리조항을 갖고 있었을 때 침묵을 했었잖아요. 그게 고의였구나, 일부러 그랬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기자가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만약 이거 넣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재산을 맡겨야 되잖아요. 윤리조항에 따르면. 나는 상관없다. 어차피 내가 하는 게 별로 없고, 그나마 있는 것들 다 자녀들이 하는 거다. 그리고 자녀들과는 업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깨끗하다. 뭐 이런 식으로 윤리조항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본다면 클래리티에 대한 통과에 힘을 실어줬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윤리조항에 대해서는 콕 집어서 이거는 매우 부당하다, 매우 불쾌한 심정을 나타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요. 클래리티가 연기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라고 좀 끊어주고 말을 해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번 주 초부터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니까 일 자체가 뭐 협상이라든지 진행이 막혀버리지 않았나, 요런 좀 아쉬움도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한술 더 떠서 진작에 나왔으면 좋았을 소식이 또 오늘 새벽에 하나가 딱 떴었죠. 아마 보셨겠지만요. 트럼프 미디어 회사 TMT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녀들의 회사가 아니고요. 본인이 한때 52%의 대주주, 그리고 지금도 40 몇 퍼센트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 회사입니다. 이 트럼프 미디어가 크립토닷컴과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소식이 새벽에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이제 악시오스라는 매체에 따르면 이 트럼프 미디어가 크립토닷컴과 이미 하기로 했던 프로젝트 두 개를 중단했다. 뭐 파트너십을 종료한다라고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발표했던 서비스 계약 하나가 있었고요. 특정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계획을 종료하기로 했다. 여기 뭐 임시 CEO 케빈 맥거른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TMTG의 임시 CEO인데요. 이분도 좀 중요해서 뒤에서 다뤄보긴 할 텐데, 다른 사업에 집중하겠다. 뭐 핵 융합 에너지 스타트업과 합병에 집중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두 가지 파트너십이 중단됐다라고 했었잖아요. 트럼프 미디어가 뭘 포기했느냐? 첫 번째로 이게 굉장히 큰데요. 크로노스라는 회사 있죠. 크립토닷컴의 이제 거래소 코인인데요. 여기에 대한 DAT 기업을 선언을 했었고, 실제로 작년에도 이 전체 돌아다니는 크로노스 코인의 2%를 한 1억 달러 조금 넘게 들어서 매수를 이미 했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벌어졌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단을 한다는 건 작년에 산 거는 뭐 팔겠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산 것도 아니죠. 근데 앞으로 살 거가 굉장히 많았어요. DAT 기업, 트레저리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체 유통량의 한 19%까지 사겠다. 이게 금액으로 치면 무려 64억 달러어치를 사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과거에 산 거에 64배, 이게 한 8조, 9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이 미래에 사겠다는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안 좋은 소식이죠. 앞으로 엄청 사기로 했는데 나 그거 안 살 거야. 손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도 나름 큰 건데 지금 예측 시장이 열풍이죠. 그래서 크립토닷컴에서도 예측 시장을 만들었었고 요거를 트루스 소셜에 끼워 넣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돈 버는 이제 전략을 짰었는데 그거 안 하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제는 뭐 마케팅 약간 협업하는 이 정도로 바꿔버리니까 지금 두 개나 되는 큰 프로젝트를 끊어버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럼 왜 끊었을까? 표면상의 이유는 아까 임시 CEO가 얘기를 했듯이 뭐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리고 DAT 트레저리 회사 이거 좀 유행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도 떨어지고 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공식적으로 이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클래리티에 대한 이게 사실 윤리조항이나 이해상충으로서 계속 트럼프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요. 이거 나 클래리티 눈치 보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끊어낸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럴까요? 그렇다고 믿기에는 이걸 발표했던 타이밍이 참 절묘했던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선수 교체 CEO를 최근에 바꿨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하는 건 굉장히 좀 머리를 많이 쓰는 굉장히 이 사업적으로는 빠삭한 분이다. 이게 만만히 볼 분은 아니다. 이게 뭐 우연찮게 한 건 아니라는 걸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 드린 임시 CEO가 케빈 맥거런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트럼프의 집사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그 TMTG라는 트럼프 미디어, 소셜 미디어 회사 있죠. 지난 1년간요. TMTG의 주가도 거의 반토막이 났었고 그들이 샀던 크로노스 코인도 마이너스 53%라고는 돼 있지만 제가 볼 때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 엉망이었고 심지어 이 회사가 비트코인도 정말 많이 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26년도 4월 전에 누네즈라는 전임 CEO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퇴사를 합니다. 아마도 거의 경질이 되지 않았을까. 성과가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코인으로 잘 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해를 막심하게 봤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식들 회사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본인의 TMTG 뭐 경영이나 뭐 코인 산 걸로 해서 무려 8억 달러가 넘는 평가 손실을 기록합니다. 1조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 또 여기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사실 크로노스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고 TMTG, 그러니까 DJT라는 티커명의 그 회사 주가가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또 비트코인을 샀다가 손해를 본 거, 그게 한 4억 달러, 4억 달러 돼서 엄청난 평가 손실이 있으니까 누네스를 퇴사를 시키고 이 실내의 맥거른이라는 분을 임시 CEO로 앉힙니다. 근데 왜 제가 이분을 실내의 맥거른이라 했냐면요. 알아보니까 트럼프 아들들이 지금 스펙 회사를 한 7억 달러짜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 항공 우주를 산다든지 뭐 헬스케어를 사거나 뭐 히토류도 사고 있고 뭐 이 스펙 회사를 또 상장시키고 투자를 잘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의 CEO가 또 케빈 맥거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 분이다. 당신이 한번 TMTG를 살려봐라. 이렇게 맡겼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타이밍도 절묘하고 여기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타이밍에 버림직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도 별로 좋지도 않은 코인 사업 하나를 접었었죠. 그러면서 첫째 어떤 효과를 거두냐면요. 나는 코인과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어. 약간 윤리성이 뭐 작게나마 올라가는 효과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코인으로 엄청난 부를 거두릴 것 같았는데요. 이거는 또 잘라버렸네요. 그러면서 여론상의 부담을 조금 덜어지는 그런 효과를 좀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고 클래리티 통과를 위해서도 그래도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정말 큰 돈이 되는 월드 리버티나 트럼프 대통령 민코인 이게 작년에 벌었던 2조 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노터치입니다. 나 윤리조항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요거는 탁 보호를 하면서 큰 돈이 되지 않는 심지어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던 요 사업은 또 손절을 시켰거든요. 이거에 참 일석이조, 실리도 챙기면서 명분도 쌓게 되는 괜찮은 전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된 직후에 나온 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나왔다면 뭔가 이걸로 또 협상 딜로 뭐 작게나마 쓸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요거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일단은 클래리티에 뭐 아주 작은 걸림돌 하나를 좀 본인 스스로 제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건 본인 회사였어요. TMTG는 본인 회사였는데 완전히 이제 크로노스 그쪽과 좀 예전에 뭐 ETF도 설립을 한다고 하고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싹 다 도려냈었고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야 너도 트럼프 대통령도 손해를 봤었구나. 이 사실이 뭐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조 원어치 얼마를 뭐 벌었다더라라고 하는데 사실 월드 리버티나 민코인은 거의 돈을 찍어내는 수준에 가깝고요.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뭐 샀던 거는 우리랑 똑같구나. 이분도 손해를 많이 보는구나.
요런 이중적인 좀 긍정적인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빠른 클래리티 통과는 멀어졌죠. 그렇지만 상승을 포기하긴 좀 이를 것 같고요. 클래리티도 완전히 포기하기엔 그래도 조금 저는 희망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제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겠지만 어제 새벽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존 튠 원내대표가 업계 관계자들에게 8월 휴회 전에 클래리티 법안의 심의 착수를 위해서 토론 종결을 신청할 의향이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표결이 아니고요. 일단 제출을 해야겠죠. 제출까지는 나 할 수 있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같습니다. 엘리너 터렛 기자에 따르면 9월 클래리티 법 이거 왜 하느냐? 뭐 이미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9월 표결을 위한 발파를 준비하는 것으로 공화당 지도부가 상원 개회하자마자 해당 법안을 우선 테이블에 올려서 처리를 하겠다.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9월로 막상 가보면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는 게 복귀한 첫날의 표결에 올린다는 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포기한 게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9월로 가면요. 뭐 중간 선거도 있겠지만 아직 처리 못한 뭐 이 NDAA 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빽빽한 일정 속에서 우선순위로요. 그냥 출근 첫날에 올린다는 건 이미 그 전에 협상이 마치고 입장 정리가 끝내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와야 할 수 있는 게 첫날 출근하자마자 표결일 겁니다. 이거는 최소한 일단 하루를 벌 수도 있고요. 하루 이상을 벌 수도 있다. 그 전에 뭔가 협상이라든지 입장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 되든 안 되든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이게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들고 오진 않았지만 민주당의 올소 브룩스 나름 협상파 의원 이분들도요. 처음엔 안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 최고의 목표가 클래리티 통과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연내 통과 확률이 끝난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매크로 이슈를 보더라도 조금 포기하기는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7월 달에 비농업 고용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완전히 쇼크가 났습니다. 예상은 한 플러스 8.3만 명 정도가 늘었을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만 명이 넘게 감소가 됐어요. 아마도 월드컵이 끝난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교육 부서, 교육 쪽에서 조금 계절적인 요인으로 많이 좀 이렇게 나오셨나 봐요. 근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만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만 명이 됐다는 거는요. 상황이 어렵다는 거겠죠.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급감을 합니다. 물론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게 떨어진 것도 나름 긍정적인데 9월 FOMC의 금리 인상 확률이요. 이게 한때 70% 80%였다고 소개를 계속 해드렸는데 58%였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44보다도 더 내려와 있더라고요. 40 한 3%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즉 9월 달에 금리 이제 동결될 확률이 높을 거야. 야, 이러다가 조만간 금리 인하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뭔가 희망도 좀 생기는데요. 아무튼 연내 1회 정도 인상 확률은 여전히 있지만 9월 달은 일단 동결. 이게 우세해지고 있다. 이것도 나름 크립토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약간 포기하기엔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을 맺어보면요. 시장이 호재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가라, 떠나라. 그리고 악재에 반응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좋다. 이게요, 제가 2022년 초에 지금보다 저는 더 암울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허접하게 만들었던 제 유튜브 첫 영상에 넣었던 코스톨라니의 말입니다. 어록입니다. 현재는 거의 유일한 호재였던 클래리티가 저기 멀어졌었고요. 또 해킹이 돼서는 안 되는 콜드 월렛마저 해킹이 되는 등 심한 악재들이 쏟아졌는데요. 원래부터 많이 떨어져서인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심한 주식에 비해서 코인 가격은 뭐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그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독점이거나 아니면 신선분들 몇 분 남기곤 다 떠났구나. 혹은 조정이 정말 거의 끝자락에 다 와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